사장이 만만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호구로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마냥 잘해주고 맨날 인센티브 주고 하면 당연한 권리인지 또 착각하게 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간혹 가다가 사장님들이 직원한테 막 하소연을 막 하고 있고 막 나 죽겠어 막 이거를 공감해줄 직원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대표님, 많은 사장님들께서 직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데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직원 관리를 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장사나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겪으면서 느꼈던 직원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사실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평생을 다르게 온 사람들이 딱 맞을 수가 있겠어. 유능한 리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맞추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고, 나도 뭐 장사를 시작하고 지금껏 회사를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뭐 사실 수많은 알바들도 보고 직원들도 거쳐가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왔지만, 진짜 나도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직원 관리인 것 같아.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방법과 노하우가 또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래도 원활한 직원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 직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사장님의 능력이나 어떠한 그릇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누군가는 뭐 직원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사장이 항상 좀 착해야 된다, 직원이 항상 우선시 돼야 된다, 직원은 갑이고 사장은 을이다, 이래야 뭐 조직이 발전한다, 뭐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항상 착한 사장, 항상 직원들을 맞춰주는 사장, 직원이 갑, 사장은 을인 사장,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나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실현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 사장이 만만하면 사실은 직원 입장에서는 호구로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마냥 잘해주고 맨날 뭐 보너스 주고 맨날 인센티브 주고 하면 또 그게 또 당연한 권리인지 또 착각하게 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이 직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고마운 존재지.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 또 돈을 벌어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고마운 존재라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확실하게 다져놔야 돼. 그래야 어쨌든 직원들이 컨트롤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야 또 끌려다니지도 않아. 왜냐? 우리가 이제 뭐 장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막 직원들이 끊임없이 뭘 요구할 때도 있고 하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좀 단칼에 좀 끊어낼 수 있는 나만의 기준점도 있어야 되고, 사장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그냥 무작정 착하기만 하고 직원들 말만 들어주고 하는 사장이 나는 맞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진짜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군대 우리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 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대가 있고 그 안에도 작은 분대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 분대 안에 분대장이라는 사람이 항상 있어. 그 분대가 가끔 이제 좀 개판인 분대들이 있잖아. 그런 개판인 분대들을 보면 그 분대장이 거의 자기의 권력을 다 뺏긴 상태. 이 서열과 계급이 정해진 이 군대에서 그 작은 규모의 그런 곳에서조차 그러는데, 현실판 전쟁터인 장사나 뭐 사업, 특히 이 회사에서는 어떨까? 인간이라는 게 또 이제 우리가 본론적인 얘기로 한번 또 들어가 보는 건데,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뭔가를 더 아는 사람에게 따르게 되어 있어. 인간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는 어떤 무리를 형성해서 그 파워가 있는 그 군집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이에나한테 잡아먹히거나 늑대가 와서 공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다 강력하고 그런 존재랑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의 DNA에는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리더십과 뭔가 포용할 수 있는 뭔가 이러한 그릇들이 좀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어느 정도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리더로서의 능력이 있다라고 봐. 리더의 DNA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라고 나는 보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자기 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를 당연히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존경도 받는 존재가 되고, 그걸 보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리스펙을 하면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진짜 사장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마냥 착한 사장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능력부터도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리스펙이 필요한 것도 있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명분과 근거 이시 뭔가 설득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직원한테 기대하지 말기. 직원한테 기대하지 말기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처음 장사를 하거나 이런 초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사장님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직원은 직원이란 말이지. 내 마음처럼 운전하게 100% 할 수 있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 누군가는 뭐 이거를 계속 교육을 시키고, 물론 당연히 교육시켜야 되지만 그 직원이 그렇게까지 하고자는 의지가 없는 직원을 굳이 그렇게 교육을 어거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느냐?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 나도 처음에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아니 이걸 왜 못하지? 내가 만약에 내 인풋 아웃풋이 100이라고 하면 왜 이 직원은 한 60까지밖에 못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직원이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래야 직원에 대한 배려라는 것도 생기게 될 것이고 이 배려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야 좀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조금 뭐 위험 발언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이 사장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이래. 모든 인간관계가 장점이라는 게 장단점이 두구나 있단 말이지. 장점이 주는 게 100점 만점 중에 51점만 돼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근데 이 단점이 51점이 되는 순간 그때가 이제 서로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라는 게 성장을 하려면 사장 본인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 밑에 있는 또 직원들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내 주변에도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지인들로 해서 이렇게 같이 했다가 근데 이 사장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이나 이런 게 올라간단 말이지. 근데 이 밑에 있던 친구들도 그거에 대한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헤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사장도 노력을 해야지만 직원도 같이 노력을 했을 때 서로가 오래오래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매뉴얼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서로에 대한 오해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 매장에 대한 확실한 뭔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직원이 여기는 또 이 규칙을 따라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서로 괜한 트러블이 없지. 이런 규칙도 없는데 사장이 그냥 말로만 맨날 그렇게 하면 직원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런 뭔가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때 서로에 대한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어떠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고 할 때도 뭔가 권한을 줄 거면 확실하게 그냥 줘버려야지. 권한은 이만큼 줬는데 책임을 이만큼 지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권한을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을 적어도 자기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지. 권한은 이만큼 줬는데 자기 책임은 이만큼으로만 또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도 잘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장님도 그에 맞게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권한과 책임은 동일하게 가야지 어떤 권한만 이만큼 주고 책임은 이만큼만 주어도 안 되는 거고 권한은 이만큼만 줘놓고 이만큼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 시스템이 명확하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뭐 이게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막 이러면서 그냥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야. 결국은 이제 그 몫은 사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다가오게 될 거니까 아싸리 그냥 내려놓고 하든지 아니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사장님들이 이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커야 된다고 내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에서도 이어지는 거야. 그릇과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건데 간혹 가다가 우리 사장님들이 뭔가 이 책임감과 사명감과 이런 것들이 직원보다 못한 경우들도 간혹 가다가 존재해. 조금 힘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거를 멘탈이 갑자기 터진다든지 이래서 직원한테 막 탓을 한다든지 직원한테 막 하소연을 막 하고 있고 막 나 죽겠어 막 이거를 공감해줄 직원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일하는 곳의 사장이 막 죽겠대. 그러면 지금 내 직장이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 이 직원이 딴 데 갈 생각을 할까 안 할까? 나 같으면 할 것 같아. 아니 내 사장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렇다고 이 사장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막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죽겠대. 장사가 안 된대. 이러면은 원래 괜찮은 직원도 붙어 있다가 도망간다는 거야. 내가 어쨌든 이 식구들을 내가 품고 있고 이 식구들을 위해서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책임감들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지. 책임감이라는 거는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있어서도 아까 물론 권한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권한을 주고 이 친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사장으로서 그걸 책임을 져줄 줄 알아야 직원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답을 하려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하는 거지. 또 탓하면 안 되는 거야. 결국 모든 것들은 사장의 탓이다. 다섯 번째로는 이 직원이 좀 남아있을 만한 이유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어.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한 건데 내가 전에도 한번 말했었어. 알바로 5인을 만들어 놓고 직원을 뽑으면 내일 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리고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받으면서도 내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나라 꽁돈은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된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거는 뭐 항상 매년 바뀌어. 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됐다가 뭐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됐다가 뭐 그 명칭만 바뀌지 그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는 사장님들이 과연 이용을 할 수 있냐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내 돈 들이지 않고 이 직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베너핏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무수히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이 영상을 보면은 내가 이제 올려놨었던 거니까 반드시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 사실은 똑같은 급여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매장은 청년 내일 총재를 해주는 매장이 있고 업무 강도 비슷하고 위치 동일하고 이런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를 선택을 하지 여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직원이 안 구해집니다만 외치고 있으면 더 나아질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5인 이상 사업장을 세팅하는 방법은 평일에 오전 오후로 나누고 주말에 오전 오후로만 나눠도 벌써 4명의 알바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걸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평일도 3일이라는 친구 2일이라는 친구 그럼 끝났잖아. 세팅이 끝났단 말이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행을 하는 사장님들이 있을 거고, 아우 이거 귀찮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내가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직원은 누구를 선택하냐는 거야. 그냥 사장님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뻔한 결과라는 거지. 오늘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서 직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와 그리고 사장님들이 좀 갖췄을 때 직원들이 따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고, 금방 얘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사장님도 발전을 하고 직원들도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큰 문제 없이 매장을 운영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 앞으로도 이런 장사와 뭔가 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요새 좀 약해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